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 팀장 장정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그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체계에서 저희 도단위 같은 경우에 사실 실체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공디자인을 펼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업무의 한계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료들은 사실 이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배제를 했고요. 공공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는 차원에서 과연 저것도 공공디자인 대상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 면적으로 보면 우리 전국 면적의 10%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현황을 보시다시피 전국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공공디자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법, 이것을 모색해보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먼저 드려봅니다. 저희도 2007년에 이제 전담부서인 그 디자인 총괄 추진단이 생겼고요. 그 이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입이라고 했던 데는 대부분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단계에 투자를 많이 썼다면 성장기에 해당되는 지금 올해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제는 좀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광역지자체와의 어떻게 협력관계들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열거를 해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죠. 서울시에서 했던 그런 큰 그림의 그림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표준 설계들, 기반 관계된 것들을 다 해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파란색 글씨로 대한민국 뷰티 디자인 엑스포 혹시 보이십니까? 저희 팀에서 뷰티 디자인 엑스포 되었습니다. 왜 이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공공디자인이 이제 진흥법이 생기면서 근거법이 생겼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우리가 바라봤던 공공디자인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것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져갈 수 있다면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최근에 저를 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전국의 이제 이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조례를 한번 다 봤습니다. 여기 조례는 규칙을 다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디자인과 관계된 것, 그 다음 공예, 경관, 광고물, 그 다음에 재단 설립의 근무에 관련된 조례 이런 것 다 배제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총 137개 정도의 조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유독히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나 이렇게 관련 근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이유, 하나의 그 팩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팩터는 뭐냐면 사실 좀 분야별 쪽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공디자인 조례 혹은 뭐 도시디자인 조례 이런 명칭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했던 조례의 비율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한 조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율이 거의 공공디자인을 좀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련돼서도 조례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인증조례, 저렇게 지금 분야별로 다 구분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경기도는 공공디자인 조례도 있고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도 있고,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도 있고, 인증제도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조례들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만들었냐? 정말 시간만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 보면 항상 맨 마지막 왼쪽 하단에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를 쓸 때 되면 사실 공공기관조례 이거 가지고는 사실 그 의회에서 선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상위 법령에 대한 것이 늘 우리가 목이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식의 조례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법적 사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도까지 이런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제 봉사가 됐냐면 결국 시설물 중심의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해결할 방법은 대상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시설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이제는 사람한테 서비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 2013년도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 디자인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서울시에서 범죄 예방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역시도 저 로드맵에서 나온 41개 과제 중에 범죄 예방에 관련된 콘텐츠가 있어서 이제 그걸 사업화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그 공공 서비스 디자인 기본 계획을 이제 작업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10대 그 중점 추진 과제에서 뒤에 발표시해 놓은 것처럼 몇 개의 과제를 좀 도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진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으니까 당장 시작을 해보자는 개념에서 추진을 하게 되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그림은 없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하고 오묘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애틋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좀 중복이 되긴 합니다만 세피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좀 낯선 거긴 하십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마지막에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경기도가 물론 서울시도 지금 잘합니다만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를 구축하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간을 다 소진을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사실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를 거쳐보면 사실은 이제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조금만 효율적인 데에서 이런 체계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돼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이제 그 시행 사업으로 사이에 이제 뭐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교재도 만들고 그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유니버셜 디자인 통합대나 체험 교육이나 이 시범 사업에 대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그 유니버셜 디자인 좀 낯설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분명히도 확대 해석을 해보면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분명히 표현이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 원칙,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사실 거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제 확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의 공무원이 달라져야만 결국 경기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하에 저희가 시군을 직접 방문을 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현장 체험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라고 하면 베리어 프리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그보다 상위 개념으로 좀 가자. 그리고 이것을 문화라고 하는 단계를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동안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장애인 중심의 포커스가 좀 맞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약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임상부에 대한 표현, 노약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핸디캡들을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인 체험일 경우에는 보통 70세 연세를 가지고 계신데 핸디캡을 드립니다. 옷을 입게 되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드리고요. 그분들이 저렇게 보조
기구를 이용을 해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하시게 합니다. 이제 저렇게 되면 본인이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굴을 해내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토론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시군에 그 다음에 해에 개선 사업으로 연기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그 현장 체험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어린이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을 그러니까 타인을 대화한다라는 개념을 좀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도 핸디캡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이 되면 사실 이렇게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에다 크림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과자, 스크다스 같은 과자들을 이렇게 직접 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거 하나하나에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사실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련된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성남시에서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었는데 결과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서 보면 산성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고요. 이 복지회관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다양한 계층들이 다 오시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의 11시 방향에 사진 한 장 보시면 저렇게 높은 계단을 노인분들이 올라가기만 하십니다. 심지어는 올라가지고 좀 들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엉망하게 상태였죠. 저런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들처럼 그러니까 모차, 그러니까 차량의 주체과 사람이 다니고 있다는 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문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범죄 예방이죠. 이 범죄 예방은 아까 서울시의 그 MD 송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워낙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 또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언급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 역시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시 이것도 근거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2개의 소식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안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 해제 지구에 대한 범죄 예방 시범 사업.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택시흥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안심구역에 대한 시범 사업. 그리고 올해는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는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호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사례하고 이제 안양시 사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그 능목 전통시장 인원이 재개발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경기도가 재개발지구 지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해제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그 순간 바람으로 이제 슬러가가 계속되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에 현황 사진 보시다시피 사실 대단히 심각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소금들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양시도 역시 재개발 지구 해제 지구에서 폐가 공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지구에서 해제가 되면 사실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의 교육기관들, 대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 있는 지역인데 그 아이들이 이 지구를 통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범죄들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에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더 작게 들어가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 안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안전기장이 꼭지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세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항목인데 저희가 일을 했던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캠핑 시설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자전거 이용 시설, 그게 국토부하고 협력부의 사업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방 주차 구역에 대한 표지 방법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캠핑장은 이게 최근 이제 등록제로 조건이 강화되면서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 이 작업을 할 때 추산했던 캠핑장 개소수가 1,800개 정도가 됐었고요. 이건 이제 관광연구원에서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뽑아냈었습니다. 그 중에 약 34%가 저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시군으로 따지자면 가평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천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용 캠핑장은 관리가 됩니다만 민간에서 설치한 캠핑장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2013년도, 14년도에 캠핑장 관련돼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언론에 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캠핑장을 디자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캠핑장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야영시설, 그다음에 관리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저희가 이거를 관광가하고 협의해서 직접 공영, 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에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법 시행에 적용이 되면서 조건들이 조금 더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 야영업이라고 하는 걸로 막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야영업하고 자동차 야영업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안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전거 이용들 많이 하시죠. 근데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어 방법이 도로교통 표지판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법상의 그 표지 종류는 뭐 지시,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1종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중심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본다면 정보가 거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그 당시에는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법령을 건드리지 않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설치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꼭 기존과도 다를 거 없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저 공정을 자세히 보면 심지어는 표지판의 형태와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번역은 이거는 이제 법령 개정까지 또 가야 되고 또 경찰청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미세한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교통 표지판을 보면 피투물의 완성도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완성도 많이 떨어지죠. 글자, 자간장경 개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시성 인지도인데 인지도 부분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사인이 현재 지침에서는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토그램의 크기, 글자, 자간 장평에 대한 기준까지 명확하게 해서 행자부 건의를 드렸고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방정부에서 올라온 그냥 건의안 정도로 돼서 다 반영이 되지는 않고 일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지침에 일부 이제 반영이 됐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인데 우리 보통 이제 소방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 오후 출동, 골든타임 오후 출동 이렇게 하시는데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시면 물건 추세 때문에 초기 심화해서 한계를 많이 느끼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의 근거법이 없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에 보면 유일하게 관련된 문장이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지금 6m, 12m라고 하는 저 박스의 노란색 테두리조차도 저희 경기도에서 일선 소방서로 훈령으로 내린 개념이에요. 근데 그 훈령의 내용도 보면 폭 6m 이상, 길이 12m 이상, 선 두께 15cm 이상.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에 대한 얘기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댁에 돌아와서 보시면 글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 소방차 전용이라고 써 있어요. 글씨 전혀 안 읽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거는 최소한 세 글자까지는 읽히는 거고요. 이게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속도를 내서 달리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글씨가 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실선을 그리는 것보다 비금 처리를 해서 영역성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저 제안을 드려서 지금 신규 공급대를 보면 아파트에는 저희 경기도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생뚱맞은 거라서 이거는 좀 설명이 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라고 생각해서 도내에 있는 영세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는 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지원 혜택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활,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품은 좋은데 포장 패키지가 떨어져서 판매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굴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 보면 기능 보강 사업들에서 매년 이제 도비나 부비들이 편성이 돼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디자인된 개념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마시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개념이다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사례입니다. 여러분 아마 왼쪽에 11시 방향에 뻥까지 보이시죠? 그냥 일선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투박한 거죠. 근데 저 생산하는 곳이 노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데서 생산하는 생산품인데 저분들이 만약에 저기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분들한테 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동네 4개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재능기부자 참여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를 바꿔드려서 실제 매출이 10배 이상 정도 늘어나고요.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도 입점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저희가 현물을 받습니다. 특정 회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페인트 회사에서 현물 지원을 받아서 저희 자원봉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완 설계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경우 도색이나 시설 보완까지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장소의 디자인이라고 사실 명명하기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냥 하나의 이런 것도 이쁘다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제가 뭔가 제안을 좀 드리기 위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주시 설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전쟁 때 영국군이 참전을 해서 거의 전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그림 보이시죠? 전몰자를 기념하는 곳이 저게 시설이 저기 다 근데 저기는 영국에서 총리가 오시더라도 공식 일정 이전에 반드시 저기부터 가서 참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VIP들 가시면 현충시설 먼저 가시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동안 저렇게 희생되고 관리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경기도하고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저 설날이 전투를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 영국 대사관하고 협의를 다 마치고 나서 실제 거기를 조금 뭔가 장소성을 좀 주자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4월달 되시면요 영국에서 휠체어 타신 노인분들까지 다 오십니다. 참전 군인이세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오시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 120-30분 정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때 여기 설날 정부에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중범회가 그 글로스터셔 연대의 글로스터 대대입니다. 그 대대가 그 연대의 상징이 베레모예요. 그래서 그 베레모를 조형물이라고 하는 큰 데서 앞에다 놓고요. 뒤쪽에 이미지볼, 충호의 벽이죠. 그래서 충호의 벽에다가 그다음 참전하셨던 분들의
고증할 수 있는 사진들을 최대한 영국의 협조를 받아서 다 새겨넣었고요. 그분들 현원들을 다 미리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렇게 매년 오셔서 친전 용사들이 오셔서 이곳을 키우고 가십니다. 이게 전체적인 아까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다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